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약은 꼭 먹어야 한다는데 혹시 잘못 먹으면 더 위험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부정맥, 혈전 문제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중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약이 있습니다. 바로 항응고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이 단순히 먹으면 좋은 약이 아니라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출혈이라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겁이 나서 스스로 약을 줄이거나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항응고제는 제대로 알고 복용하면 생명을 지키는 약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약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실제 생활 기준으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괜히 어렵게 느껴졌던 이 약, 오늘 영상 하나로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하나씩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지만 위험한 변화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말 그대로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상태인데 이 덩어리가 혈관을 막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폐혈관을 막으면 폐색전증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처방되는 약이 바로 항응고제입니다. 항응고제는 쉽게 말해서 피가 너무 쉽게 굳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약입니다. 특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 환자분들, 인공판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과거에 혈전 질환을 겪으셨던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심방세동 환자가 항응고제를 제대로 복용했을 때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이러한 약물 치료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약날의 검이라는 점입니다. 혈전을 막아주는 대신 출혈 위험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좋은 약이냐, 나쁜 약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약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몸 상태가 괜찮아 보이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입니다. 특히 한동안 아무 증상이 없으면 이제 괜찮아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약을 스스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응고제는 증상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증상이 없다는 것은 약이 잘 듣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을 중단하면 오히려 뇌졸중 같은 위험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을 빠뜨리는 습관입니다. 항응고제는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혈전이 생길 위험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경구, 항응고제들은 복용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알고 싶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채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연구소에서는 복잡한 의학 정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출혈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 소변이나 대변에서 피가 보이는 경우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동반된다면 이는 내부 출혈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소염 진통제는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 약국에서도 항응고제와 특정 진통제의 병용 시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항응고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홍삼,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같은 건강식품을 함께 드시는데 이런 성분들도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명확하게 연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일 때는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추가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입니다. 술은 단순히 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혈액 응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일 때 과도한 음주는 출혈 위험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중요합니다. 항응고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과 간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약들은 대부분 간과 신장을 통해 대사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약의 농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를 권장하지만 고령이거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 치료나 내시경 검사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도 항응고제 복용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진이 출혈 위험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면도를 할 때는 날카로운 면도날보다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양치할 때도 너무 강하게 잇몸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에는 미끄럼 사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외출 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충격도 평소보다 더 큰 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항응고제는 무서운 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는 약입니다. 제대로 복용하면 뇌졸중과 같은 큰 위험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약이지만 잘못된 정보나 습관으로 인해 위험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중요한 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은 임의로 조절하는 약이 아니다.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큰 결심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